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교육 내비게이션 정한입니다. 오늘은 학습과 인성의 조화를 통한 핵심 역량 강화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학오습이라는 이야기를 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야기에는 주로 두 꼭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꼭지는 인성과 학습, 함양의 상관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본격적으로 학오습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오습은 학습의 과정에 플러스해서 오라는 것은 깨달음이라는 과정이 있어야만이 진정한 의미의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진정한 의미의 학습은 깨달음이라는 과정인 인성하고 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꼭지로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꼭지는 학습과 인성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학습은 인성이 무엇인지를 학습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거꾸로 인성은 학습을 통해 배운 것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을 인성이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인성이라는 것은 학습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학습을 통해서. 그래서 학습을 통해서 어떤 것이 이 삶의 바람직한 인생의 태도인가를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인성은 하나의 행동 양식 혹은 그 사람의 인생 살아가는 방식 이런 것을 일관된 그 사람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을 인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거의 우리 머릿속에 있는 예의에 해당되는 부분은 극히 일부분에 해당됩니다. 그 사람 됨됨이를 인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학습을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고 그 과정 가르쳐주는 과정이 학습입니다. 그리고 학습을 통해 배운 것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은 표출하는 것을 인성이라고. 또한 학습은 인성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는 수단에 해당됩니다. 인성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는 하나의 수단. 학습을 통해서 올바른 삶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거죠. 그래서 가치를 깨닫게 해주는 하나의 수단이 학습이고, 인성은 인성의 그 가치를 깨닫는 목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의 삶 자체가 인생이라는 겁니다. 학습은 하나의 수단이고, 그리고 학습은 결국에 종합적인 인성 함양의 장이다. 우리가 학교에서 교과서를 공부하더라도 교과서 안에 있는 무수한 내용들, 그리고 역사적인 그런 학자들의 좋은 사상, 이야기들이 그 안에 다 녹아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인성을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학습은 종합적인 인성 함양의 장이다. 학습은 뚝 떨어져가지고 대학 입시 준비하기 위한 지식을 그냥 암기하는 학습의 장이다. 이 학습이다. 그 공부만이 그것만은 아니라는 얘기죠. 이에 반면 인성은 세상을 살아가는 다양한 가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과 스승에게 예의 갖추는 것,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 근면성실하고 검소한 생활하는 것, 도전정신을 발휘하고 승부욕으로 기어코 해내는 것, 위기시 대처하는 능력, 배려, 협동, 그 다음에 어떤 태도나 자기관리 능력, 공감, 의사소통 등
무수한 가치로 구성되어 있는 모든 것을 하나의 인성이다. 좁혀서 얘기하면 성취인성 역량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종합적으로 얘기하자면 학습은 생각의 영역과 준비라는 하나의 관념의 영역이다. 그 이에 대조적으로 인성은 실천하고 나타나는, 실천하면서 나타나는 현상, 실천의 영역이다. 인성이라는 것은 실천의 영역이고, 학습은 관념의 영역입니다. 이렇게 관념, 머릿속에 뭘 기억 구조를 통해서 생각을 하고, 뭘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준비를 하고, 이런 관념 영역이다. 두 개를 비교했는데 약간 모호하기도 한 측면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인성은 행동으로 나타나고 인성 자체가 목적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가치가 전도돼서 학습이 중요하고 인성은 무시를 하고 있지만 인성 자체가 목적이고 다양한 가치로 구성되어 있는 가치 있는 삶의 총체다. 그리고 학습은 하나의 그것을 해줄 수 있는 수단에 불과한 겁니다. 자기의 꿈을 실현해 줄 수 있는 하나의 수단, 콘텐츠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학습은 하나의 관념 영역, 인성은 실천 영역,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원 이야기의 주제인 학오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인성과 학습은 별개의 영역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동시에 벌어지는 영역입니다. 동시에. 그래서 인성과 학습을 다시 정리해 보자면 경험을 기반으로 질문하고 사고하고 깨닫는 일련의 활동을 통해 의식을 성장시키는 과정, 사람을 성장시키는 과정이다. 그래서 실천하는 겁니다. 일련의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천의 영역이다. 그 다음에 학습은 연습이나 경험의 결과 나타나는 지속적인 행동의 변화 과정을 학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가 학습이 됐다. 자기가 어떤 노력에 의해서 습득이 된 것은 학습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변화 과정을 학습이라 하고, 일련의 변화를 통해서 나온 것을 일련의 행동으로 표출하고 의식이 성장하는 것은 인성, 실천의 영역이다. 그래서 직접 관찰할 수 있는 게 아닌 수행에 표현된 것이 학습이다. 그래서 학습은 관념의 영역, 인성은 실천의 영역,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성이나 학습이나 결국에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많은 지식과 정보, 그리고 각종 메시지들의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에 관심을 갖고 호기심을 가져서 내가 막 작동을 하고 그것을 몰입하여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동시에 함양되는 겁니다. 별도로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오감을 통해서 들어온 정보들이 이 작업 기억과 장기 기억화 해가는 과정에서 본인이 의미를 부여하거나 또한 반복해서 그 정보를 기억했을 때 내 것으로 되는 건데, 그런 과정에서 함양되는 것이고, 단지 차이가 있다면 이 비인지적인 행동들은 인성에 대한 연습과 훈련이다. 앞서서 학습했던, 위에서 학습했던 그런 가치 영역들, 이와 같은 다양한 인성에 해당될 수 있는 그런 가치들, 이런 가치들에 대해서 연습을 하고 훈련해서 자기 것으로 습관화됐던 것, 그런 것이고, 그게 인성이고, 그런 비인지적 행동들이
반복이 되고 연습이 되면서 습관화되는 그 일련의 모습이 인성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인지적 행동은 추리를 한다, 문제 해결을 한다, 계산을 한다, 이런 등등등 영역들은 학습의 과정입니다. 학습. 인지적 행동과 비인지적 행동. 인지적 행동은 학습 활동이죠. 학습 과정이다. 그래서 비인지적 행동들은 인성에 대한 과정이고, 인지적 행동은 학습 과정이다 라는 차이만 있는 거지, 현실적으로 인성인 학습이나 자기 몸 안으로 들어온 많은 지식과 정보, 다양한 경험들의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함양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인지 행동은 인성으로 승화가 되고, 인지적 활동은 학습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전혀 별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학오습이 나옵니다. 배우고 그것을 깨달아서 다시 반복하고 자기 것으로 완전히 만드는 과정을 학오습 과정이다. 다시 말해서 학습과 인성을 조화롭게 함양할 수 있는 부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물론 학습도 되지만 가운데 들어는 깨달음 과정, 깨달음 과정이다. 학오습의 과정이다. 우리가 습득한 것이 온전히 우리 것이 되는 것, 그 과정이 학오습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습득하는 것이 완전하게 우리 것이 돼야만이 학습이 됐다 할 수 있어요. 내 것이 됐다 할 수 있는데, 그 과정은 학오습 과정을 거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려진 학습의 깨달음이라는 과정을 중시하는 거죠. 하나씩 확인하겠습니다. 학과정은 우리가 늘 하는 것처럼 그냥 배우는 과정입니다. 즉 지식과 경험과 각종 경험들, 정보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해마나 전두엽에서 활동을 통해서 기억하는 겁니다. 지식과 정보를 의미 있게 생각을 하고 호기심을 가지고 집중할 때 깊이 있게 받아들입니다. 시냅스에 강하게 기록되는 겁니다. 마치 시멘트에 기록하듯이. 수업 시간에 교과 학습할 때 흥미를 가지고 수업에 임하고, 능동적인 주체로 임할 때 다양한 지식들이 우리 뇌에 의미 있게 기록된다. 또한 스스로 활동을 하는 체험학습 같은 그런 때도 적극적으로 자세로 임하게 되면 그 경험이 우리 뇌 안에 기록되는 과정, 그 과정이 학과정입니다. 다시 말해서 콘텐츠가 되는 거죠. 인성이라는 튼튼한 그릇 안에 들어갈 담을 수 있는 매개물들, 그런 학과정을 충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충실한 학과정이 이루어졌을 때 기본적인 스키마가 형성되고, 그 습득한 것들은 온전히 내 것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아주 중요한 깨달음 과정입니다. 깨달음. 오는 배운 것에서 평소 느껴보지 못했던 진한 감동을 받는 상태로 깨닫는 과정입니다. 깨달았을 때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깨달았을 때 한 차원 높아지는 겁니다. 배운 것에서 깨닫게 됐을 때 우리는 성장한다는 느낌을 받으면 강력하게 기록이 됩니다. 각인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학습만 우리 얘기를 했지, 학오습은 잘 듣지 못하셨을 겁니다. 사람들은 활동을 통해 평소와는 다르게 느끼거나 강한 충격을 받은 경우 깨달아 느끼게 되면 그것이 생활 속에 반영이 됩니다. 고도 깨달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성편에서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만, 고는 고민한다. 자신에게 주어진 문제를 고민하고, 고민해서 해결 방안이 나왔을 때는 반드시 행동하고 도전했을 때만 결과가 나오고,
그리고 도전하면서 그 결과에 관계없이 좋든 나쁘든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 깨달음을 시행착오가 나올 수도 있고 성공 경험이 나올 수도 있고 그걸 남과 또한 나누는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인성과 학습이 동시에 함양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처한 현실을 직시하고 문제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해서 스스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고민의 단계가 가장 첫 번째다. 자기 문제를 고민하지 않으니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자기 주도적인 모습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치 자기가 슈퍼마켓을 열었는데 손님이 안 옵니다. 옆집은 손님이 바글바글하고 왜 그럴까를 본인이 철저히 현실을 직시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찾았으면 행동으로 옮겨 도전한다. 도전하면 뭔가 평상시하고는 느끼지 못한 것에 대한 생각, 깨달음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 깨달음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 활용한 후 마지막으로 그 좋은 결과를 자기만 갖는 게 아니라 남과 나누는 것이 자기 자신의 성장과 발전에 큰 도움이 되고 결정적으로 남과의 관계를 좋게 하면서 더욱더 삶이 풍성해질 수가 있다. 이 과정이 깨달음 과정입니다. 깨달음 과정을 통해서 대부분 해결 과정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습 과정입니다. 학습편에서도 얘기했지만 습 과정이야말로 진정한 자기 것이 되는 과정입니다. 학 과정까지에서는 그저 우리 전두엽 뇌에 기록되는 겁니다. 의미 없는 지식이 기록되는 겁니다. 내가 써먹는 지식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습 과정을 통해서 자기 것이 되어야 한다. 습은 익히고 행동으로 보이는 과정이다. 배운 것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이며 인성함양이든 자기 주도 학습력 신장이든 자기가 배우고 깨달은 것을 다시 익히고 행동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반복해서 실천하면 그것은 습관이 되고 습관화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운명이 달라진 거예요. 새로운 인간이 되는 겁니다. 유전자가 바뀐다. 이러한 학오 습의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이 성취인성 능력 그리고 학습 능력 남과 나누고 자신의 변화된 모습과 학습 방법을 남과 공유하게 되면 남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며 리더십도 발휘하고 또 큰 보람도 느끼면서 궁극적으로는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토대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학습 그 사이에는 깨달음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이 깨달음 과정, 그런 과정에 고도 깨달은 얘기를 다시 한번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계속해서 학습과 인성의 조화를 통한 역량 강화 이야기 세 번째로 플로우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전개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수고하셨습니다.